야, 너희 중에 그 내가 영상 올리는 거 링크 아니라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는 애 있냐? 아니요? 다 링크로 들어가? 그래? 누가 링크 그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지? 내가 영상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떴어. 근데 링크를 아직 안 올렸거든. 그래서 뭐지? 하고서 누가 선생님 채널 구독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구독하는 애들은 있지. 왜 구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구독할래요. 구독 뭐하러 해 근데? 아 그리고 이게 카톡으로 만약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마 내가 알기로 그 화질 안 좋아요. 이게 어플로 들어가야지 화질이 좋아. 그러니까 카톡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왼쪽 상단에 보면 앱 열기라고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서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야지 화질이 그나마 괜찮아. 아니면 그냥 카톡으로만 보면은 좀 글씨 깨져 보일걸? 기껏 폰으로 찍은 의미가 없다고. 이게 화질이 좋아서 폰으로 찍는 건데. 저 카톡으로 들어가는데 그 보여 글씨가? 잘 보여요. 그래? 왜지? 왜 잘 보이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 난 잘 안 보이던데. 자, 이번 시간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즉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첫 번째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3, 4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의 그냥 확장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풀이 방법도 거의 흡사한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랑 근해공식 두 개가 있었지. 그치? 근데 원래 3, 4차 방정식도 근해공식 있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외우지 않아요. 왜냐면 3, 4차 방정식 근해공식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이걸 외울 수 있는 외울 라인이 아니란 거죠. 그치? 외울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서 패스하고요. 3, 4차 방정식은 오로지 뭐로만 문제를 푼다? 인수분해로만 문제를 풉니다. 알았죠? 물론 인수분해를 하고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공식을 쓰는 건 오케이. 근데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해공식을 쓰진 않는다. 4차 방정식에서도 인수분해를 한 다음 근해공식을 쓰든 뭐든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이 끝입니다. 다른 건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뭐를 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더욱 2차식이고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요. 조립제법이고요. 예. 세 번째가 대칭식이란 형태인데 이건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입니다. 알았죠? 물론 공식은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4차 방정식이라 공식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 세 개 이용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공통 부분을 이용한, 즉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도 종종 존재하는데 그거는 뭐 그때그때 봐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수분해를 우리가 왜 배웠냐면 방정식 풀어내려고 배운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게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하려고 배워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 4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조립제법 등의 인수분해 어쨌든 방향, 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중점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만약 근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다시 한번 쓰는 게 뭐뿐이다?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입과 인수분해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 두 개는 너무 당연하죠? 그치? 근데 문제는 근과 계수 관계라는 거가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는 다루었는데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는 거야. 이게 뭐냐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3차 방정식이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잖아.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감마가 0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개해서 이 A, B, C, D와 관련 지으면 세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뭐가? A분의 C가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마이너스 A분의 D가 자 그럼 보여요?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는 사실상 2차 방정식이랑 근거계수 관계 똑같죠?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그냥 A분의 C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냥 세 개를 곱한 것만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럼 보여요? 마, 뿔, 마가 반복되면서 부호는 반복되고 A, B, A, C, A, D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4차 방정식도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더한 것도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델타 더하기 델타, 알파 더하기 블라블라 하면 A분의 C겠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뭐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겠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곱하면 A분의 E가 나올 겁니다. 맞불, 맞불이 반복될 거니까. 그쵸?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요. 그것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3, 4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있어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해야죠. 698번부터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확정판이라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x 4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0에 대해서 우리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를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가 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개해서 근과계수 관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런 게 아니다. 여기에서 얘를 구해달라는 거는 뭔 말이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에다가 x는 1을 대입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식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란 말이야. 맞아요? 이거 그냥 넥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인수분해한 것 뿐이잖아. 근을 알려줬으니 그 근으로 인수분해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인수분해한 거에다가 x에 뭐 대입한 거야? 1 대입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1 대입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다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5. 이해가요? 아까 이해만 했다면 사실 문제 푸는데 한 줄. 자, 702번 보겠습니다. x-1, x-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더하기 55는 0이에요. 자,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네.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안 돼요. 묶으면 되죠. 그쵸? 이렇게 묶으면 X 돼요. 자, 그럼 이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1과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라고 했어요? 그쵸? 누구를 치환해요? X제곱 플러스 4X. 그쵸? 보통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치환하면 얘가 뭐라고? A 마이너스 16.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55가 된다라 했죠. 인수분해 돼요? 그렇죠. 5랑 11로 되죠. 다시 어차피 돌릴 거니까 돌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6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허근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실근의 곱은 160일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두 근의 곱과 여기에 두 근의 곱을 그냥 계산하면 그게 네 근의 곱이 되니까. 맞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이거 160 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4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은 허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 허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판단하고 반드시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판단을 하는 좀 쉽게 하는 근거는 판별식을 안 쓰고 쉽게 하는 근거는 y절편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실근입니다.
그쵸? 왜냐면 b제곱 마이너스 그래프를 볼게요. y절편이 0보다 작대. y절편 얘죠. 맞아요? y절편 0보다 작으면 네, 무조건 근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판별식 안 써도 아 이거 실근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아래로 블록일 때, 위로 블록일 때는 y절편이 0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달라져요. 뭐라고? 뭐 다르게. 허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네. 허근이 있으면 만약에 얘가 플러스 10이야. 이거 그럼 헐근 같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16이겠죠. 아 실근의 부분. 네, 실근의 곱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중 문제는 잘 풀어보시고요. 713번. 네, 중이 좀 많네요. 713번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d는 0의 근을 알파라고 할 때 기억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d는 0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 맞아요? 이 근이라는 개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대입, 민수분의 근과 계수 관계라고 했죠. 그쵸? 셋 중에 뭘 쓰면은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까? 대입입니다. 대입이에요. 자, 근이 알파라는 것은 a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알파 제곱 더하기 c알파 마이너스 d가 0이라는 거 이거 하나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a알파 세제곱 더하기 b알파 제곱 마이너스 c알파 더하기 d인데 웬걸 얘랑 정확하게 뭐야? 정확하게 부호만 다릅니다. 그래서 0이에요. 니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얘의 근이에 지금 보면은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죠. 그쵸?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네. 그럼 뭐 해봐? 대입해봐. 근데 대입해보기 전에 이게 분모가 그래 일단 대입부터 해봅시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분의 b 더하기 a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통분합니다. 알파 세제곱분의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마이너스 d 어디서 많이 봤는데 똑같죠. 0 됐죠. 대입했더니 0이 됐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근이라고 부른다. 그쵸? 네. 딕은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 알파분의 1 맞아요? 네. 왜 맞아? 대입해보면 알아요? 예. 아니지. 대입해보지 않아도 알아. 여기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가 뭐냐면 짝수든 홀수든 부호만 다르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랑 뭐야? 가운데 부호만 다르지. 그러니까 얘네들 부호만 다르면 되겠지. 방금 우리가 얘랑 얘를 확인했잖아. 맞지? 그걸 보고선 이 둘 관계가 똑같다는 걸 눈치를 못 채? 채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 둘을 짬뽕시켜서 만든 게 니은과 디귿인데 이것도 대입하고 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런 관찰력은 조금 아쉽다. 관찰력을 조금 더 길러줘야지 좋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717번. 오늘은 이거 다 나갈 겁니다. 이 소단은. 다요? 네. 가요. 네. 왜냐면 니네 월요일날 안 오잖아. 오. 월요일날 학원 안 와. 그러네요.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할만해요. 저것도 나 면접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겠지. 할만해요. 예. 면접이 26일이라고? 근데 넌 학원 27일 나오잖아. 26일부터 27일부터까지 열심히 하면 되지, 맞지? 뭔 또 한숨이야. 어차피 27일날 숙제 다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넌 좀 봐줄게. 29일날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27일에서 29일에 시험이 없어요. 숙제가 없습니다. 27일에서 29일날 숙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못해도 그때 하면 돼. 단, 저 때 저 시험을 못 보면 뭐다?
보충 5번 이상 한다고. 그것만 기억해둬요. 알았죠? 좀못 본다는 기준이 좀 어느 정도. 아니야. 못 본 내가 지금 판단할 때 너희는 웬만하면 합격해. 정말 센 B단계 기준으로 점수 책정할 거야. 그래서 아마 그 시험이 내가 지금 난이도를 얼추 봤지만 그래도 한 6, 70점 넘으면 아마 통과할 거예요. 거기 막 높지 않습니다. 너희한테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90점, 100점을 요하지 않아.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90점) (100점은)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강요 안 해. 왜냐면 어차피 잘 못하기 때문이지. 선생님 그러면 공부를 해오는 거네요. 그렇지. 27일에서 29일 넘어갈 때는 그냥 숙제가 복습입니다. 그냥 쌤 복습하면 돼요. 여러분 오답노트 잘 썼다면 오답노트만 잘 복습하면 100점 맞겠지. 뭐 커트라인이 100점은 아니겠지만. 아무거나 풀어봐도 돼요. 뭐 아무거나 풀어봐. 그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 그냥 너 틀렸던 것만 복습하면 돼. 그러면 되겠지. 맞은 거 다 풀 줄 아는 거 아니야? 예. 그치. 네, 너무 뭐 시험에 대해서 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쪽지 시험 본 걸 합친 시험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학교 시험이긴 하지만 그 쪽지 시험 본 거 합친 것보단 쉬워요. 쪽지 시험 자체가 그 어려운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 합친 것보단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려운 시험이 있어. 근데 이번에 걸린 시험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다음에는 그럼 영석이랑 의고를 좀 포함해서 동해고도 포함했으니까 좀 난이도를 높인 것도 좀 보죠. 이번에는 뭐 그 영석고 유명한 시험지 있거든. 쉬운 거요. 평균 25점 나온 거. 이건 아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학교 평균이 25점이야. 좀 멋있지 않니? 평균이 25점이 뭔 말인 줄 알아? 한 줄로 찍어도 5등급인 거야. 진짜요? 찍는 게 이득 아니구나. 어? 사실 한 줄로 찍으면 2등급 그 5등급 못 나와요. 왜냐면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걔는 서술형 못 찍을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했어. 실제로 지난번 어디 학교요? 송영고였나? 송영고에서 어떤 애가 자기는 풀어서 50점 맞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풀어서 40 몇 점 맞은 애가 있대.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찍었는데 55점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애가 있었지.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시험에선 찍기도 어쨌든 중요한 운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저도 찍을래요. 찍어서 맞은 거 다 정답 인정이에요. 시험에선 이게 쪽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볼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성탄절 즐기고 그러고 오세요. 뭐 미리 시험 공부를 한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지. 그래도 이번에 이것도 시험은 시험이니까 내기 걸까? 자, 90점 이상 맞으면 상금. 30만 원. 야, 너 나가. 10만 원. 야, 고딩들한테도 그렇게 안 줘. 상금 10,000원. 만 원이요. 응. 어. 내가 요즘 돈이 많지 않아서. 근데 그 시험지 커트라인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몰라? 네? 모른다고. 그래요? 나도 시험지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게 90점 아니에요? 1등급 어? 커트라인이 아, 뭔 소리야. 1등 커트라인이 90점인지 아닌지 제 어떻게 알아. 생각엔 한 84점. 시험지를 봐야지 나도 판단이 서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90점이라고 미리 깔아 놓은 거야. 1등 커트라인 100점인 시험지도 있어요. 1등급이 없는 시험지지. 예전에 경민고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20명 뜬 적 있거든. 그럼 다 2등급이에요. 아니 기말로 판별을 해야지. 이게 중간고사였고 그럼 기말에 이제 박살을 내지. 이제 최고 점수가 막 90점 안 나오게. 그렇게 박살 내려오면 알아서 등급 나뉩니다.
수학은 등급 짜기 쉬워요. 몇 문제 어렵게 하면 알아서 다 우르르 쓸려 나가거든. 한번 쉽게 돼도. 자, 무튼 자 보죠. 서로 다른 세식은 같는데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 뭘로 돼? 네. 돼야 돼. 조립제법을 생각해 봅시다. 뭘로 조립제법 하면 인수분해가 될까? 그쵸. 1로 하면 되겠죠. 네.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그걸 어떻게 인수분해하니? 근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세 식은 가진다고 했죠. 근데 이미 식은 하나 가졌네? 그럼 이것만 식은 가지면 되죠? 네. 그러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럼 K가 4보다 작으면 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모르겠어. 근데 이 서로 다른 세식은이 세변의 길이래. 이게 뭔 말이야? 알 것 같아요. 뭔 말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극적? 알파랑 베타라고 이거의 두근을 이야기하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K인 상황에서 1과 알파와 베타가 직각 삼각형 세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직각 삼각형 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양상은 뭘 했어요? 닮음 넓이. 자, 셋 중에 뭐 쓸까요? 그렇죠. 피타 써야 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려면 누가 빗변이야? 그거 보여? 누가 빗변인지? 명확하죠. 알파입니다. 왜죠? 베타면 안 돼요? 네, 됩니다. 돼요. 여기서 명확한 건 뭐냐면 알파 또는 베타가 빗변이라는 거예요. 왜? 둘을 더해서 4라며 그럼 1보다는 누구 하나는 크겠지. 그치? 둘 다 1보다 작으면 4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둘 중 하나가 4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야. 그러면은 베타 1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1이죠. 네.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이죠. 네. 근데 베타 플러스 알파가 뭐야? 4잖아. 그럼 얘 이거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베타 플러스 알파는 얼마예요? 4죠. 그럼 이거 연립할 수 있어요?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가 8분의 17이 되고요. 알파는 8분의 얼마냐?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둘을 곱하는 거죠. 64분의 16 255가 되겠죠. 질문 있어요? 아니요. 질문 없어요? 이렇게 푼다는 건 이유가 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제에서 말했던 거를 조합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31번. 이건 개념을 설명을 안 했네요. 왜 이렇게 중이 많냐? 이거 쉽나봐, 맞지? 중이 많은 거 보니까. 켤레근이라는 개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썼었는데 맞죠? 3, 4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라는 개념이 통용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중간에 2차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i라는 애가 다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의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2i면 당연하게도 다른 근은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하죠. 걔를 알파라고 합시다. 세근이니까,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과 얘랑 얘가 공통근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근이 두 개가 있나 봐, 맞지?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셋 중에 하나랑 겹친대. 그러면 셋 중에 얘랑 겹치는 애가 누굴까? 누굴까? 알파입니다. 그래 야만해요. 왜죠? 왜냐면은 만약에 얘가 여기 오잖아? 그럼 반드시 얘 짝꿍으로 얘가 와야 됩니다. 그쵸? 그럼 그 둘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2죠? 네, 그렇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럼 공통근이 알파라는 건 여기에 알파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짝꿍 베타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죠. 근데 이 A가 여기도 있네? 그래요? 그럼 제 세근을 더한 값 얼마? 1 더하기 루트 2i 1 마이너스 루트 2i 알파를 더한 것도 마이너스 A죠. 즉 2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란 말이야. 어라? 그럼 베타가 얼마야? 2죠. 그쵸? 그럼 베타가 2면 알파 얼마야? 1이죠. 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해가요? 퍼즐 맞추기처럼 착착착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공통근은 얘입니다. 1. 퍼즐 맞추기처럼 착착 나오죠?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좀 어려운 주제로 많이 출제되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라는 표현. 오메가. 그쵸? 오메가3. 오메가3 여러분 많이 먹죠? 뭐 잘 안 먹나? 아직? 안 먹어요. 오메가. 오메가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자죠. 일반적으로 허근을 이제 통칭할 때 많이 씁니다. 얘가 뭐라고 읽어? 오메가. 네, 얘 오메가입니다. 대문자 오메가고요, 소문자 오메가고요. 근데 이걸 과학에서 우리가 옴이라고 많이 읽죠. 예. 그렇죠? 근데 오메가예요. 나 맨 처음에 어떤 만화책 이름이 오메가였거든. 네. 만화책 이름이 오메가고 이거 시계의 오메가라는 그 메이커가 있어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인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네. 이상하다. 이거 옴인데 잘못 썼나? 이랬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대문자 이름이더라고. 옴은 그냥 축약이고. 자, 허근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으로 허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대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지칭할 때 많이 해요. x 세제곱은 1이라고 하면 허근이라고 했죠. 1 말고 다른 애를 말하는 거야. 이거 세근이 뭐야?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면 이거의 근이 허근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의 근을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했을 때 그들 간의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근 얘기하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양상이 세 개를 써. 대입, 인수분해, 근과기수 관계. 그래서 대입을 이용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당연히 1이죠. 그쵸? 더불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당연히 뭐예요? 0이죠. 대입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이용하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다는 거야. 두 근이니까 둘을 더하면 당연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둘을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 둘을 짬뽕시킵니다. 자, 어떻게 짬뽕시키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 맞자 보여? 네.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곱한 게 1이라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이라는 거 보여? 네. 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오메가랑 오메가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라고 개념 나오는 거. 이게 3번입니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와 오메가분의 1이 같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 뚱딴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쓰던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를 바탕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이 나오면은 내가 셋 중에 뭘 쓸까를 고민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다면 사실 이걸 굳이 기억하거나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한 근이 오메가일 때 다른 근이 오메가 바인 건 우리가 뭘로 이해해요? 켤레근이죠. 그렇죠?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737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성질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청학고에서 나왔던 주제였는데 청학고 아무도 없죠? 네. 의고랑 또 어디서 나왔냐? 기억이 안 난다. 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메가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F1부터 F18까지 더하래요. 그럼 당연히 뭐 하라는 거야? 18개 다 더하라는 거야? 네. 아니죠. 뭐 엄마? 아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규칙을 찾으라는 규칙을 거죠. 그래서 규칙 찾을 때까지는 뭐 해보자? 나열을 해보자. F1 대입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F18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 F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쵸? 근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인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2를 대입하면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네.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얼마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예요. 그쵸? 그럼 얘는 1 더하기 오메가랑 똑같으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1. F3은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입니다. 잠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면 그럼 오메가 6제곱은 얼마야? 1이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이요. 그럼 2분의 1이죠. 자, 근데 1 더하기 오메가 8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인데 잠깐만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8제곱은 뭐예요? 6제곱이 1이라며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8제곱은 뭐야? 오메가 제곱이지. 그리고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어라? 얘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반복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복. 즉,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보통 규칙은 1 나오는 애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했어요. 근데 세제곱이 1이죠. 그래서 3개마다 규칙이 나왔다라고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다면 741번으로 넘어가죠. 활용 문제입니다. 자, 오각 기둥이래요. 오각 기둥이라는 건 밑면이 오각형이 사각형이 그 기둥이라는 거죠. 그쵸? 그런 거 같아요. 도도도도도도 x 더하기 1이고요. 도도도도도 x고요. 도도도도도 x 더하기 3이고요. 도도도도도 x 더하기 2고요. x고요. 그리고 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부피를 구하려면은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밑면의 넓이 이거 오각형 길이 다 보여요? 길이요. 아, 길이 다 구할 수 있네. 맞지?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x 더하기 2고요. 여기가 x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x 더하기 3이고요. 아, 그럼 이거 이렇게 똑 자르면 뭐야? 사다리꼴이랑 사각형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밑면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여기 사각형 넓이가 x 곱하기 x 더하기 3이 되고요. 사다리꼴 넓이는 x 더하기 3이랑 x를 2분의 1에 x 더하기 3이랑 x를 더하고요.
곱하기 높이. 높이가 얼마야? x 더하기 2에서 x를 뺀 값이잖아. 그치?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이 밑면입니다. 자,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요. 높이는 당연히 얘가 높이지. 얘가 높이. x 더하기 1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곱한 게 얼마예요? 195란 거죠. 자, 이 전개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일단 대략 찍어서 맞출 수 있는지만 한번 해보자. 뭔 말이냐면 195가 뭐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39죠. 여기다 5 대입하면 39 돼요. 얘가 5려면은 x가 3 거죠. 4 더하기 1 곱하기 16 더하기 10, 20 더하기 3. 딱 맞아요? 네, x는 3입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x는 4죠. 하죠. 물론 인수분해 그냥 해도 돼요. 원래 인수분해 해서 푸는 거겠죠. 근데 뭐 이거 인수분해는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요령 부릴 수 있다 말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거 그냥 활용하는 문제라서 그냥 문제만 한번 풀고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어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나요? 아니요. 여기랑 맞닿 이거 길이 판단하는 거 잘 안 보이나요 혹시? 얘랑 맞닿고요. 여기랑 맞닿고요. 예. 그리고 여기랑 맞닿죠? 그럼 나머지 흰색 길이 맞닿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길이 눈 감고 있나요? 자, 이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이렇게 보통 쓰기보다 이렇게 하죠.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아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 가능한 거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식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y와 xy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존재해요. 그걸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마찬가지로 말하고요. 대칭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x와 y를 두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식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새로운 2차식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라는 걸 뭐 m, xy를 n으로 해서 우리가 뭐 새로운 문자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변형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차 방정식 구한 다음엔 근해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새롭게 해주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부정방정식은 뭘까요? 정해지지 않은.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란 거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겁니다. 자, 이거의 해는 뭐죠? 뭐지? 몰라요. 왜 몰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럼 그것 중에서 뭘 많이 요하냐면 정수, 자연수, 해를 구해달라라는 멘트를 이용해서 좀 제한을 줍니다. 제한을 주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수 자연수에 대한 해를 요구할 때가 있고요. 그럼 그걸 추려서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정수 자연수 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의 일환이고,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 학교는 상위권, 그러니까 좀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 위주로 나옵니다. 의정부 시내에선 잘 안 나와요. 의정부 시내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아는 둬야겠죠. 간단한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정도까지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야, 근데 왜 진짜 왜 다 중밖에 없냐? 그래도 상 하나 있죠? 751번. 안 돼요. 너무 안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좀 몇 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745번부터 그냥 한번 볼게요. 이게 다 중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쯤 오랜만에 짚어보는 거 좋으니까, 그쵸? 네. 참고로 시험 범위는 3, 4차 방정식 활용 여기까지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연립방정식 이것과 이것에 공통해가 있대요. 공통해가. 아까 이거에 해가 2개 있고 이거에 해가 2개 있을 텐데 맞지? 그 중에 겹치는 게 있나 봐. 그렇다면 그 겹치는 거는 얘와 얘가 겹친다고 봐도 괜찮죠. 그래서 이 둘의 연립방정식을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y는 x 플러스 1을 대입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의 제곱은 11 마이너스 11 이거를 정리해 주면요.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4는 0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8은 0 이게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a랑 b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 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ay 제곱은 9에 대해서 16 더하기 9a가 9죠. 근데 이런 자연수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해가 누군 거예요? 1,2인 거고요. 이거를 대입하면요. 이걸 x제곱 더하기 ay 제곱은 9에 대입하면요. 1 더하기 4a가 9고요. a는 2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2x 더하기 by는 8에도 대입하면요. 2 더하기 2b는 8이라서요. b가 3이라는 것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은 얼마? 1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중문제답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751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칭형 문제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xy는 11이고요.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은 30인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x 더하기 y를 m이라고 xy를 n이라고 새로 설정한 다음에 식을 바꾸는 거죠. 그럼 m 더하기 n은 11이고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쵸, mn이죠. mn이 30이다. 어라? 근데 내가 지금 이 m과 그럼 이거 연립하면 m은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m은 6, n은 5 이거나 m은 5 또는 n은 6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y는 6이거나 xy는 5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x랑 y가 어떻게 돼요? 1이랑 5이거나 5랑 1이겠고요. 그쵸? 얘는 두 번째 x 더하기 y가 5고요. xy가 6인 경우에는 뭐예요? 2랑 3이거나 3이랑 2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중에서 둘을 뺀 거의 최소는 누구예요? x-y는 1 빼기 5일 때 마이너스 4로서 최소가 되는 거죠. 다 구해야 됩니다. 다 구해서 아니 내가 구하자고 하는 거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이해 가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758번으로 넘어갈게요. 넓이가 2000이래요. 그럼 여기가 x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10루트 41에 대해서 xy가 2000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예요? 4100인 거죠. 맞아요? 아, 그러면은 x랑 y를 근데 지금 가로 길이를 구해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고민을 합니다. 극적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8100이다 보니까 x 더하기 y가 90인 거죠. 곱해서 90이고 더해서 2000인 거 찾으면 되죠. 그쵸? 곱해서 2000이고 더해서 90인 거 맞아요. 찾을 수 있어요? 누구랑 누구예요? 40. 그렇죠. 50과 40이거나 5. 아니면 40과 50이죠. 그렇죠? 근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더 길다라 했으니까 얘가 가로와 세로가 되는 거죠.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 5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보면서 우리가 얘 떠올릴 수 있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배워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든 인수분해 공식이든 이런 거 싹 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해석하기 위해서 배워온 거예요. 괜히 배운 게 아니라. 알았죠? 그러니까 적절히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잘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지에다가 곱셈 공식을 쓰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보면서 그걸 떠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이 좀 헷갈리는 것 같다 하면은 백지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한번 내가 다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아 이거 또 헷갈리네 다시 한번 외워보고 또 헷갈리네 또 외워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자, 761번 아까 말했던 부정방정식에 대한 문제예요.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것의 두근이 모두 정수래요. 뭐 어쩌라는 걸까요? 근거 계수의 근거계수 관계? 어떻게 해 그럼 만약에 알파 베타가 a 빼기 2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빼기 3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뭐 해? 빼봤어요.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얼마야? 1이지. 뭐 나와? 예. 뭐가 나와?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 정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뭐라 했어요? 대입입니다. 근데 이거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양변에 1을 더합니다.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돼요.
자, 곱해서 2인수 누구 있어요? 2 곱하기 1 이게 있죠. 정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겠죠. 자, 2랑 1이라면 알파는 3이고 베타가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라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둘의 곱은 6이니까 A가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면 A는 8이 되겠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0이면 A는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은 최종적으로 1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근이라는 개념 때문에 두근이 정수라는 개념 때문에 일단 근과 계수 관계를 써봤더니 거기에서 희한한 게 나오고 비슷하게 생긴 게 나왔고 이 A가 지워지네라는 거에 착안해서 둘을 뺐더니 이게 나왔는데 대입할 거리가 없다. 대입할 거리가 없는데 우리가 곱하기는 대입이 조금 편해요. 더하기는 대입이 좀 까다롭지만 곱하기는 대입이 좀 편하단 말이야. 그럼 되는 게 몇 개 없거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인수분해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인수분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764번 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죠. 근데 저 네. 베타 마이너스 1이 2나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래도 A는 달라지진 않죠. 그렇죠? A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 두근이라는 게 임의이기 때문에 A를 구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반대의 경우는 쓰지 않았어요. x제곱 마이너스 2에 y 더하기 1의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음의 정수 xy를 갖는데 근데 이게 뭔 소리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잠깐 이게 x랑 y가 음의 정수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아까 근거계수 관계가 됐는데 그쵸? 그래서 뭘 쓸까를 고민하고요. 뭐 쓰지? 쓰는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입인수분해. 근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대신 뭘 착안해요? 근의 공식을 씁니다. 짝수 공식을 쓴다면 y 더하기 1 뿔마 루트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 3이죠. 그쵸? 그렇죠. 그럼 y 플러스 1 뿔마 루트 2y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음의 정수래. 이게 음의 정수가 될까? 음의 정수가 될 수가 있어? 음의 정수가 안 된다면 왜 안 될 것 같아? 이게 음의 정수가 안 된다면 왜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마이너스 얼마 루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혹은 아니 루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루트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음의 정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얘가 없어져야 돼. 루트를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0을 만들거나 제곱이거나. 근데 얘가 제곱이 될 수 있을까? y가 뭔데? 음의 정수. 음의 정수인데. 잠깐 그럼 또 뭐 해야 돼? 대입하라고. 정수 블라블라의 기본 풀이 방법은 뭐라고? 대입이라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일 때 얘 날라가죠? 그래서 x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얘를 제곱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게 1이거나 0이거나 맞죠?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0은 아니고요. 얘 1이거나 뭐 4거나 9거나 이런 거 만들고 싶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못 만들어. 왜냐면은 2y 더하기 4가 1이려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요.
2y 더하기 4가 4려면 y는 0이어야 되잖아. 그치? 다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둘 곱하면 얼마? 2. 다시 한번 정수,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 풀이 방법을 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대입. 근데 무작정 대입할 수 없으니까 식을 좀 추려내야 돼. 그걸 어떻게 추린다? 여기에서는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했고요. 왜? 합과 곱에 둘 다 a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해서. 여기는 왜? 뭐 다른 거 써먹을 만한 게 안 보여서 그냥 근해 공식으로 구해봤다는 거죠. 쟤는 근거계수. 근거계수? 왜냐면 지금은 이거의 x의 두 근이 음의 정수다. 그게 아니라 x랑 y가 음의 정수인 거잖아. 그래서 둘에 대한 관계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x랑 y가 정수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쓴 겁니다.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려면 얘처럼 뭐 두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여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자, 숙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죠. 자, 94페이지에 이거를 안 했었어, 맞지? 이 페이지를 그냥 651번 하나만 해보세요. 651번. 이걸 안 했었죠. 까먹고 안 풀어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뭐 안 해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시간 좀 남을걸? 여러 가지 방정식은 몇 개 좀 많이 안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좀 많이 해서. 765번이랑 766번이랑 767번이랑 769번. 네. 이랑 774번이랑 이랑이요? 이랑 779번. 네, 이렇게만 합시다. 고생했고요.